인생에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혼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혼자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지 이번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영어책 저자 아우레오 베입니다. 혼자서 영어를 습득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은 practice입니다. 이 practice는 영어를 쓴다는 말인데요. 근데 혼자서 할 때는 practice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써가지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practice를 하기 전에 인풋이 좀 필요해요. 어떤 말들이 영어에 표현되는지를 아셔야만 그 말을 쓰실 수 있고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풋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영어책을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말 혹은 잘못 알려진 영어로는 이게 영어로 소통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영어책은 28,000원밖에 안 하고 거기서 이제 10% 할인 받으면 25,000원이니까 25,000원이면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얻을 수 있어요. 일단 인풋이 필요하고 그 인풋을 하신 다음에는 그 영어를 들어보셔야겠습니다. 언어 습득은 항상 듣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가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 혹은 좋아하는 관심사에 대해서 영어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재밌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세요. 여기서 영어로 되어 있는 컨텐츠지만 한국어로 자막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고 순수하게 영어로만 흘러가는 그런 컨텐츠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는데요. 저는 자동차에 관심이 사실 자동차에 관심이 없긴 했는데 자동차에 관심이 생긴 프로가 있는데 탑기어라는 게 있어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 탑기어는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3명의 남자가 대화를 하면서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막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보실 수 있으면 좋아요. 내가 재밌게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요즘 넷플릭스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뭔가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예를 들어 요리를 배우고 싶으시면 그 요리에 관한 영어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제이미 올리버 컨텐츠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탈리아 음식을 만드는 방법도 배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어떤 음식이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뭐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된 컨텐츠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를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실 때 처음에는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 영어 자막을 켜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려면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어떤 말들을 영어권 사람들이 하는지는 영어책에 전부 다 있습니다. 영어의 대부분의 말들이 거기 들어있으니 그 영어책에 있는 표현들을 익히신 다음에 그렇게 컨텐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병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풋만 하면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영어책은 총 537페이지, 정확히는, 그 정도인데요. 그 537쪽에는 되게 빼곡하게 지금 쓰이는 영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영어들을 제가 밑에 상세하게 설명을 적어 놓았고, 또 영어는 강세와 약세로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세도 한글로 적어 놔가지고, 발음을 듣고 따라 하시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따라 하실 수 있어가지고, 혹시나 50대, 60대 이상의 분이시라면, 소리를 듣고 따라 하시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시고 강세만 확인하셔서 한글로 발음을 확인하시는 게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성인이시라면 아니면 50대 이상이시라면 영어책으로 영어를 배우시길 완전 강추합니다. 영어책 같은 책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컨텐츠를 보시면서 영어를 들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영어책으로 보신 내용들을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컨텐츠에서 보시는 말을 한번 따라서 말씀해 보시요. 이게 미믹인데요. 우리 언어는 원래 따라하면서 배워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한국어를 배우셨을 때도 엄마, 아빠 이런 소리를 따라하면서 배웠잖아요. 어떤 언어든 그 소리를 따라하면서 배우면 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을 때는 이 말을 좀 하는데 저는 프랑스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요. 읽을 줄도 모르는데 그런데 한마디 할 줄 아는 게 있기는 해요. 그거는 Voulez-vous foncer? 라는 말인데 이건 제가 영화인가 뭐를 보다가 소리가 너무 특이해가지고 한번 따라해봤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프랑스인 친구한테 한번 해봤어요. Voulez-vous foncer?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Do you speak French? 라는 의미래요. 저는 그냥 소리를 따라하는 건데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옛날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시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자를 읽을 줄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몰랐는데 어떻게 소통을 했죠? 그런 거예요. 원래 언어는 소리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거를 문법으로 교육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영어를 하시려면은 문법 필요 없어요.
문법 정말 필요 없어요. 저게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맨날 틀리는 건 그런 거예요. 영어 문장을 쓸 때 동사는 하나만 써야 되시고, 그게 원칙이에요. 예외도 있습니다. 그쵸? 예외보다는 원칙에 해당되는 말이 더 많기 때문에, 동사는 하나만 쓰고, 또 목적어는 반드시 말한다. 그리고 시제를 일치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문법이라는 것은 그냥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예요. 그래서 많은 문장을 습득하시면, 많은 문장을 알고 따라하시면, 문법은 그냥 자연히 습득됩니다. 문법을 따로 공부하는 건 왜 우리 한국어를 말 잘하시는데 한국어 문법 아시는 거 있나요? 전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어떤 교수님이 계시는데, 한국어를 외국인들이 가르치는데 문법을 가르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한국어는 문법이 없대요. 우리 문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시나요? 문법을 공부하는 거는 그 언어를 언어로서, 학문으로서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연구할 때 쓰는 것이 문법을 연구하는 것이지, 이거를 언어로서 쓰시려면은 문법을 공부하는 건 불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문법은 정말 불필요해요. 그게 맞다고 믿는 것은 이게 confirmation bias라고, 심리학에서 잘못되었는데 본인이 이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정확히 배우셔야 돼요. 처음에 잘못 배우시면은 그게 자꾸 맞다고 믿게 되고, 잘못된 건데도 그걸 포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 처음에 배울 때 잘 배우시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필요하신 도구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영어를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아시고 그거를 들으신 다음에 그거를 따라 말씀하시면 이제 비로소 그 언어를 습득할 수 있게 돼요. 이제 그 언어로 한번 글로 써보시거나 아니면 말로 해보세요. 글로 쓰실 때는 한국어를 쓰신 다음에 그걸 영어로 옮기지 마시고요. 내가 한국어로 뜻하고,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데, 내가 전달하고 있는 의도가 있는데 그걸 바로 영어로 써보세요. 영어로 글쓰기를 하실 때는 한국어를 쓴 다음에 번역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영어로 쓰세요. 그러시면은 영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습득한 영어는 어쩔 수 없이 첨삭을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AI 한테도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 AI에게 첨삭을 부탁하시면은 아마 잘 해주겠죠. 근데 기계 제가 좀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사람만큼 잘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영어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자기가 쓰신 영어 글을 첨삭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글을 첨삭받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틀린 부분을 알아야만 하거든요. 왜 뭔가를 제대로 배울 때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 왜 우리가 PT쌤한테 가는 이유는 그런 섬세한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것도 한번 친구를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말을 하시면, 요즘 또 서비스가 되게 많잖아요. 전화 영어도 있고. 근데 그 전화 영어를 하시기 전에 막무가내로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전화 영어를 하시면은 인풋을 해주거나 코렉션 첨삭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어를 잘하실 때 내가 좀 감을 잡고 싶을 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화 영어는 쓸데없는 걸 생각해요. 그냥 친구를 만드시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전화 영어 자, 친구를 만드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외국인이 있으면은 그냥 말 걸어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말을 거는 걸 되게 무서워합니다. 근데 우리 그냥 인간이잖아요. 이렇게 나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좀 인간적인 상황에서 그냥 본인의 판단으로 이 사람 괜찮다 싶으면은,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말 거셔가지고 그냥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가 우리 공통분모가 맞으면은, 기호가 맞으면은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와 그 사람과 친구가 되면 됩니다. 연락처 교환하고, 아니면 인스타그램, 아니면 SNS 교환해가지고 소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SNS는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고요. 예전에 영어가 있긴 있었는데 요즘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쓰기와 말하기를 하시면은 이렇게 쓰심으로써 비로소 자기 언어가 돼요. 언어는 본질이 근육이에요. 언어는 근육이라서 쓰면은 늘고,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그래서 맨날 쓰셔야 돼요. 아무리 여기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오래 살게 되면 그걸 잃게 되고, 또 외국에 살더라도 거기서 한국인 커뮤니티와 한국어만 하면은 영어가 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영어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뉴저지에는 영어를 하지 못해도 충분히 살 수 있대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영어를 하고 싶으시다면 영어를 써야겠죠. 자, 그래서 영어권 사람을 사귀어서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는 표현도 다르게 하고 생각도 다르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문화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언어는 인간들의 소통 수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통을 하시면서 또 함께 생활을 공유하시고 함께 놀러가고 하시면서 그런 문화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혼자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이렇게 사람과 배우는 거다 보니까 온전하게 혼자서만 배울 수만 없다는 거, 그게 언어의 한계이자 본질이에요.
언어는 소통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셔서 소통하시면서 당신의 커리어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경험을 넓히시길 바래요. 그리고 저 이 말을 좀 꼭 하고 싶은데 영어를 한다고 어디 가서 주문하려고 영어 배우는 거라면 그건 정말 생각이 매우 매우 좁으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영어를 하면은 인생과 세상을 더 넓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라는 그런 시야가 있습니다. 그 시야로 세상을 보는 건데 영어는 또 다른 시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영어권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해요. 그래서 이게 문화라는 건데, 그래서 영어는 언어는 이런 겁니다. 저기 문화가 옷이라면 언어는 그 문화를 이루는, 옷을 이루는 실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익히시면 그 문화를 알게 되고, 문화는 곧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자 생각하는 방식이니, 그래서 언어를 배우시는 거는 굉장히 굉장히 삶의 폭이 넓어지는 경험입니다. 이거는 뭐 주문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쪼록 우리 한국인들이 진정한 영어를 배워서 이제 앞으로 이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또 AI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삶이 조금 위협을 받을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인들이 생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영어를 접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문법 번역식으로 해서는 영어를 습득할 수 없고 영어는 언어로서 습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짧게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로 여기는 서울에 있는 MMCA라고 제가 자주 오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입니다. 참 아름답죠? 사실 저쪽에 제가 좋아하는 그런 한옥 건물이 있는데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요. 지금 영하 몇 도거든요. 걸으면서 찍으려고 하다가 실내에 들어와서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럼 모쪼록 영어 습득하셔서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영어를 배우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의 폭이 완전 달라져요. 한국이 얼마나 좁은 건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99.2%가 백만장자가 아닌데 그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적거든요. 또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우리 바로 옆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일본과 되게 비교를 하긴 하는데 조금 이렇게 좀 풍족하게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본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일본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에 막 한 번 타는데 800만 원이 넘는 그런 기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은 와, 이 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구나. 정말 그렇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일본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잘 살려면은 일단 생각의 폭을 넓혀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어가 먼저예요. 영어 책 그리고 아우르베 검색하시면 제가 밑에도 적어 놓을게요. 영어 책에는 영어로 소통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와 사고방식 그리고 습득하시는 방법이 적혀 있으니까 그 영어 책 한 권을 잘 배우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꿀팁들로 영어를 습득하시면 곧 영어를 하시게 되실 겁니다. 질문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좀 정성을 다해서 답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차오. No worries.